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보입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폐지된다. 시험 없이 월급이 2배가 된다. 이제 요양보호사는 완전히 다른 직업이 된다. 그런데 이런 제목들 솔직히 반은 맞고 반은 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정부 방향은 요양보호사를 더 쉽게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전문적으로 키우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인력으로 세우는 방향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본 정책에 뭐가 달라졌는지와 2026년에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될 변화가 또 뭔지, 그리고 어르신들과 가족, 그리고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이게 왜 중요한지까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2026년 변화의 핵심을 한 줄로 말을 한다면 요양보호사를 전문 돌봄 인력으로 재정비하는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힘들고 급여는 낮고 누구나 금방 딸 수 있는 자격증 정도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 변화의 핵심은 요양보호사를 단순 돌봄 인력이 아니라 전문 돌봄 인력으로 재정비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육은 더 길어지고 보수교육은 의무화되고 경력에 따른 수당은 커지고 선임 요양보호사 개념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예전의 메시지는 사람이 필요하니 빨리 많이 배출하자 이런 거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메시지는 이제는 제대로 교육하고 오래 일하게 만들고 집에서 돌보는 시대에 맞는 핵심 인력으로 키우자 이런 것에 메시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변화와 요양보호사 교육이 더 많이 생겨졌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달라진 그 자격증 취득 교육입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 표준 교육 과정이 240시간이었는데 이제 320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무려 80시간이나 늘어난 거예요. 그냥 시간만 늘린 게 아닙니다. 치매 노인 관리, 그리고 노인 그 확대 예방, 인권보호, 시설법, 그리고 시설별 상황 그 발생 대처 같은 현장 대응에 대한 관한 내용이 강화되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이제 요양보호사는 가서 어르신 식사 챙기고 청소하고 조금 도와드리고 이런 일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치매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인권 감수성도 있어야 하고 응급 상황이나 세월 지원에도 어떤 기준을 두고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격증의 문턱은 조금 높아졌지만 그만큼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빨리 따는 자격증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자격증을 따고 끝이 아니라 보수교육 시대가 왔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번 따면 끝이 아닌가? 지금은 아닙니다.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때 출생 연도 그리고 홀수 짝수 기준으로 대상 연도가 다 나뉘기는 하는데요. 짝수 연도 출생자가 중심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격증만 있다고 현장 역량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 상태는 다양해지고 또 치매나 만성질환 대응도 필요하고 인권 이슈도 더 민감해졌고 그래서 정부는 자격증 취득 후에도 계속 배우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격증 하나로 평생 가는 직업이 아니라 계속 배우며 전문성을 유지하는 직업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상시화됐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요양보호사 시험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CBT 상시 시험 제도로 자리 잡은 겁니다. 국시원 안내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2023년도부터 CBT 상시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고 2026년에는 이 방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응시 원서 접수는 시험일 한 7일 전까지, 그리고 시험 상시 운영 합격자 발표는 시험 시행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안내됩니다. 예전처럼 1년에 몇 번 딱 정해진 날 종이 시험 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유연하고 디지털화된 구조예요.
시험 방식이 더 자주 더 실용적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준비하시는 분은 소문 말고 국시원에서 공지하는 공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유튜브 제목만 믿고 시험 페이지 이런 말을 따라가면 시간만 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변화는 수능 개선이 드디어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돈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월급이 다 똑같이 확 오른다는 식으로 보면 또 안 되고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장기 요양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종사자 처우 개선이 분명히 들어가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기 근속 장려금 확대입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5만 원 지급이 신설되었고 기존의 장려금 제도가 올라가면서 최대 월 1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조정됐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겠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변화 중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조건을 간단히 말해보면 5년 이상 근무하고 40시간 승급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월 한 15만 원 정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더 중요한 건 대상 기간 확대예요. 기존에는 주로 큰 시설 중심이었는데 2026년에는 50인 미만 노인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까지 확대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그동안 경력이 쌓여도 역할 차이가 별로 안 보인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경력, 교육, 역할을 연결해서 일종의 현장 리더 개념을 만들려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도 이제 그냥 오래 일하는 게 아니라 경력과 교육이 쌓이면 역할과 수당이 달라지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변화는요. 시설 기준도 좀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돌봄의 질을 높이려면 교육만 바뀌면 안 되죠. 현장 배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노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은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다만 인력난과 현장 충격을 고려해서 기존 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는 걸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어르신을 동시에 맞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간단하지는 않죠. 사람은 부족한데 기준은 올라가니 현장엔 아마 부담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 사람이 감당하는 돌봄 부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설보다 집에서 돌보는 시대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큰 흐름입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정책은 단독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장기요양제도 전체가 시설 중심에서 재가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자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합 돌봄 인프라 확대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중 중요한 건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인상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별로 일반 8,920원에서 최대 24만 7,800원까지 늘어나고 특히 중증인 1, 2등급은 20만 원 이상 인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요. 이제 어르신이 꼭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재가 서비스를 더 활용할 여지가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봄의 중심이 요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살던 집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요양보호사 일자리 구조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집과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변화는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 돌봄이 전국으로 시행된다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 꼭 강조해야 할 그 핵심 중에 핵심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이 전국으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어르신이나 가족이 방문 요양은 어디에 신청하지?
뭐 병원 퇴원했는데 집에서 누가 관리해주지? 주거 환경 개선은 또 어디로 가야 하지? 이렇게 서비스마다 따로따로 알아봐야 했어요. 그런데 통합 돌봄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신청, 조사, 또 종합 판정, 또 개인별 지원 계획, 그리고 서비스의 연계, 모니터링까지 연결합니다. 대상은 노인들, 그리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이고, 목적은 분명하죠.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 연계하자는 것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노인 분야에서는 방문 진료, 퇴원 환자 지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또 통합 재가, 병원 동행,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노인 맞춤 돌봄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됩니다. 시니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말로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몸이 불편하다고 무조건 병원이나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살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받는 시대가 열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변화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 본격 실험 단계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짚어야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돌봄 인력이 더 부족해질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했고 2025년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교 24곳을 선정해서 2026년부터 2027년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 과정, 자격 취득, 취업까지 연계 관리하겠다는 방식인데요. 이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 정부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국내 돌봄 인력으로만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외국인 양성 시스템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뺏긴다는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초고령 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그런 각도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누가 유리해지냐 정리해 볼게요. 2026년 변화 속에서 유리해지는 사람은 첫째, 현장을 진짜 이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냥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수 교육도 챙기고 현장 감각도 있고 오래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이 더 중요해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부모를 돌보고 싶은 가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해지는데요. 재가급여 한도 인상과 통합 돌봄 시행으로 앞으로 집에서 돌보는 선택지가 예전보다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역 사회 기반 돌봄 기관입니다.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통합 재가, 재택 의료 연계 같은 서비스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첫째, 요양보호사 자격증 폐지는 아니고요. 오히려 교육이나 시험 보수 교육이 더 체계화되고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둘째,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CBT 상시 시험으로 운영됩니다. 준비하는 분은 국시원 일정과 공지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셋째는 2026년의 진짜 변화는 돈 몇만 원보다 더 큽니다.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해서 받는 시대, 즉 통합 돌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